내가 나의 무혐의 무죄를 직접 입증해야 됐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그겁니다. 야, 지금까지 그렇게 판결돼 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네,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실무상의 성범죄 사건은요,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다라고 한다면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아도 혹은 피고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해도 대부분 유죄로 판결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2024년 1월에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죠. 피해자 진술이 아무리 신뢰할 만해도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을 만하다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피해자 말이 믿을 만해도 반면에 가해자 말도 믿을 만하다면 함부로 유죄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과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두 가지를 모두를 동시에 감안해야 된다라는 판결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법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은 무죄 추정 안 됐거든요. 거의 유죄 추정. 그리고 입증 책임도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성범죄 사건은 거의 대부분 변호인과 피고인이 우리의 억울함과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사실 입증 책임이 바뀐 것처럼 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원칙으로 돌아간 판례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판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해? 그럼 너는 유죄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 판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도 믿을만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판사가 그건 모르겠고 근데 피해자 말이 믿을만해. 그러니까 너는 유죄야. 변호사 또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증거도 있고 우리 말도 믿을만해요. 그럼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너네 말이 믿을만한 거 나도 인정. 그런데 피해자 말과 너네 말과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말이 믿을만해. 그러면 너네 말이 거짓이겠지. 그러니까 너는 유죄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이런 판결 흐름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 제동을 가한 겁니다. 법원이 이 판결에서 내세웠던 원칙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변호사가 우리는 무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막 냈어요.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판사가 보기에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너 무죄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을 해야지 피고인이, 변호사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범죄 어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억울함을 직접 입증해야 됐어요. 내가 나의 무혐의 무죄를 직접 입증해야 됐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그겁니다. 야 지금까지 그렇게 판결돼 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피고인이, 변호사가 자기들의 억울함을,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유죄. 이러면 안 되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에서 서로 다른 면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도 진실일 수 있고 동시에 피고인의 말도 진실일 수 있다. 판사들은요 이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피고인도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두 말 다 사실일 수는 없잖아. 그런데 피해자 말이 믿을 만해? 그럼 피고인, 변호인 너네 주장은 거짓이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유죄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뭐라고 말했냐?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기억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기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진술하면서는 본인들의 평가라든가 본인들의 의견 같은 게 개입되기 때문에 한쪽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쪽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말이 믿을만해도 피고인의 말도 믿을만할 수 있고 피해자 말이 사실이어도 피고인의 말도 사실일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도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말도 동시에 진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판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장님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졌어요. 누구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누구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누구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묘사하면서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야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인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말이 거짓은 아니다. 왜?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그거 자체로 믿을만 하진 않다. 그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물어보고 상대방이 답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쭉 내용한 녹취록과 달리 수사관이 뭐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사건 관계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낸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나 정리하면서는 수사기관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을 하면서 표정이 어땠는지, 말투가 어땠는지, 이런 비진술적인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비진술적인 요소들은 전혀 배제된 채 진술만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진술조서 자체로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의 결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요,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해? 그러면 피고인은 유죄,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벗고 싶으면은 너가 무죄, 무혐의라는 걸 네가 적극적으로 입증해. 이게 사실은 검찰의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야, 이 정도로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도 그게 아무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도 그것만 갖고 피고인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 변호심은 뭐였냐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냐, 거기에 어떤 허점이 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사건에 있어서요, 내 진술은 뭐냐,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요게 핵심이고 이게 기본인데, 유독 성범죄만 내 진술과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진술했고 거기에 허점이 뭔지 내가 공격해서 허점을 파악해내는 게 1번이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 진술이 뭐고 내가 갖고 있는 증거와 그게 얼마나 부합하고 얼마나 탄탄한지 내 진술과 증거를 다져가는 연습, 이게 바로 성범죄 변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성범죄 상대방의 진술이 너무 신뢰할 만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